세미나 많이들 다녀보셨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많이 다녀셨구나. 많이들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매도, 매매. 매도요 아니면 매수요? 매도? 대부분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집이 있으니까. 매도. 또 궁금한 거 뭐가 있어요? 매수. 매도, 매수 빼고는 없어요? 세금? 세 번째 세금. 세금은 집이 많아야 세금이 걱정이 되는데. 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이제? 예? 증여? 증여는 궁금한 게 세금 아닐까요? 똑같을 것 같은데? 예. 주택 네. 운정권 때 많이 제한을 시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규제. 규제. 다섯 번째가 이제 규제. 실제적으로 뭐 더 궁금한 거 더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세금이 걱정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이 더 오를까봐 지금 이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가격이 지금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잖아요. 계속 안 좋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경기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조정기간 또는 하락기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당분간은 지속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래요. 대부분 전문가마다 틀리지만 가격이 지금은 바닥이다, 내년부터 올라간다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상승한다는 거에는 동조를 해요. 근데 당분간은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요. 원체 이제 우리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해놨어요. 이 규제가 너무 꼬여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상승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해결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공급? 공급도 맞아요. 법, 규제. 규제 완화. 매수자의 심리. 심리. 우리 아버님 세미나 많이 다니셨네. 세미나 많이 다니셨어. 자,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은 매스컴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세미나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로 접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지, 해결이 돼야지 실제적으로 가격은 상승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금리입니다, 금리.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아버님이 얘기한 심리. 이 두 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 당장 가격이 올라가려면. 지금 당장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규제 완화는 점점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조정대상구역은 4군데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규제는 점점 완화해줄 거예요. 이제 심리는 이 불안 심리예요. 특히나 이제 전세 사기. 이 여파가 되게 커요. 저기 이제 경기도 지역, 인천 지역 가면은, 인천 부천 지역 가면은 난리가 아니에요. 이 심리 자체도 문제예요. 불안 심리. 전세 가격이 안 올라요, 지금. 그나마 최근에 지금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죠. 원체 고금리다 보니까 내가 월세로 이제 전세를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월세로 전환하니까 월세가 막 올랐어요. 저 월세가 예전에 비해 가지고 한 20-30%씩 올랐어요. 월세 받으면 좋아, 지금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리나 이 심리 자체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가격은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리고 받쳐주는 게 공급의 문제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게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봐요. 그러면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동결되고 있죠. 미국 금리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동결됐다고.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질까요? 하락할까요? 아니요. 떨어진다나 하락하나 똑같은 말이구나. 떨어질까요? 아니면 상승할까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불안하세요? 불안할 게 없잖아요. 그럼 매도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자, 매도 타이밍,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돼요? 이게 또 어려워지네. 또. 자, 금리가 일단 시장의 신호는 금리가 하락한다는 신호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매도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매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봤을 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러면은 금리가 하락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하락하겠다는
아니면 하락을 했거나 처음 하락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단계적으로 하락은 할 거예요. 내년에 미 연준에서 금리를 3차례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하락한다는 신호가 나오고 나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시장은 반응을 합니다. 그때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를 다 제껴두고. 두 번째, 매수. 매수는 투자가 됐든 아니면 내 집 마련이 됐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매수는 언제 해야 돼요, 그러면? 금리가 하락했을 때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한다는 신호 나올 때. 그렇죠. 금리가 하락한다는 신호가 나올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내 집 마련은. 그리고 내년은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좋은 시기가 될 거예요. 올해는 특례보금자리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활발했어요. 올해 한 해. 실제적으로 올해 거래량 자체를 보면은 2022년도하고 비슷했어요. 거래량만 놓고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얼마나 거래됐겠어? 이런 심리 때문에 부동산이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래량만 놓고 본다면 2022년, 2021년도 그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은 금리가 하락하는 신호가 나오면은 또는 그 전에 매수 타이밍은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때가 바닥권이니까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서 저도 발목에서는 아무리 해도 못 잡아요. 저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투자한다고 해서 나는 전문가니까 발목에 잡아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 것 같으세요? 못 팝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발목까지 가기 전에 그냥 무릎에 왔을 때 어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신호가 온다. 그러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4년 언제쯤 매수? 24년?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 너무 많은 걸 하는데 다음 세미나 때 24년 전망해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24년도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금리가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12월 달에 어차피 금리를 하락했으니까 아마도 3월부터나 금리가 하락한다면 하락한 신호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결되거나 그러겠죠. 그리고 4월 달에 뭐가 있어요? 총선이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총선 이제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 정치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준다 9월 달부터 얘기했어요. 9월 달에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토부 장관이 9월 달에 완화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대책 나온 게 뭐였어요? 핵심은 PF 대출이었습니다. PF 대출. 결국에는 규제를 완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총선 전까지. 그렇죠. 총선 전까지 나오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총선 전까지 안 나왔다 총선 전에 이제 공약으로 나오겠죠. 뭐라고? 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자, 규제 완화는 분명히 합니다. 언제? 총선 전에. 자, 그리고 총선 전에 완화를 하겠지만 실행이 되는 거는 누가 실행시켜요? 국회의원들이 시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총선이 끝났어. 내가 당선이 됐어. 그러면은 역대의 총선이라든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선거가 끝나면은 경기 부양책이 나옵니다. 무조건. 이 경기 부양책이 뭐예요? 경제 살리려면 경기나 아니면 경제 살리려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예. 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예. 부동산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규제가 풀리는 시기는 아마도 총선 전 어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대부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 중에서 채택될 만한 정책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국회 총선이 끝난 다음에 부양책이 나왔을 때 그게 채택될 그리고 실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는 아마도 내년 4월 이후에 완화는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금은 꾸준하게 완화시켜주고 있는데 지금 세금은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잖아요. 지금도 세금이 무서우세요? 어떤 세금이 가장 무서우세요? 양도세? 양도세. 네. 아유, 집이 많으시네. 종부세도 내시고. 집이 많으셔. 아, 그렇잖아요. 집이 많으니까 종부세 걱정을 하시죠. 세 번째 세금, 네 번째가 증여, 다섯 번째가 뭐였죠? 지워버렸네. 규제.
규제는 했잖아요. 규제는 지울게요. 자, 세금은 양도세가 제일 무서운 거는 맞아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양도세잖아요. 예. 그다음 뭐 한다면은 종부세. 자, 근데 양도세가 지금 우리가 양도세를 무서워하는 게 뭐 때문에 무서워요? 중과 때문에 무서워하죠. 예. 중과 때문에 무서워하죠. 근데 중과가 있어요, 지금? 네, 없어요. 예, 규제 지역, 조정 대상 구역 빼놓고는 규제가 없어요. 중과가 없어요. 그러면 양도세가 무서울 게 있나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조정 대상 구역 제외하고는 다 양도세 중과가 없어요. 그냥 일반 과세입니다. 내가 매도해서 양도 차익만큼 그냥 그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돼요. 근데 양도세가 무서워, 지금도. 왜 무서울까요? 전 정부에서 너무 쪼여놨잖아요. 그게 지금도 여파가 있어. 사람들이 조정 대상 구역에서 양도세가 중과가 안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집이 4개예요. 뭐부터 팔아야 돼요? 뭘 팔아도 그냥 중과가 안 돼요. 비과세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과세예요. 가장 양도 차익이 많이 난 거를 가장 늦게 팔면은 그냥 비과세입니다. 예, 거주 여건도 없잖아요, 이제. 세금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분양권은 왜 그런가요? 그냥 분양권은 일반 과세입니다. 일반 과세. 예, 중과세가 없습니다. 분양권은. 세금은 무서워할 게 없고. 자, 종부세. 종부세는 뭐 어찌됐든 간에 자산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종부세를 내잖아요. 그럼 자산이 많으면 종부세는 좀 내셔야죠. 안 그래요? 네, 종부세는 이거는 뭐라고 말하기엔 좀 그래요, 제가. 근데 종부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종부세가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줄어서 나왔죠. 예. 저도 많이 줄어서 나왔어요. 종부세는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작년, 재작년에 종부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종부세는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세금 중에는 무서울 게 없죠? 보험료. 이거는 근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는 건강보험료 뭐 자녀분 밑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 생활 한다고 직장의료보험으로 들어가거나 이랬으면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제 재산이 많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이것도 바뀌었어요. 이것도 언제 바뀌었냐? 전 정부 때 바뀌었잖아요. 마지막에. 건강보험료는 많이 나옵니다. 저도 많이 나와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내야 돼요. 다음 증여는 어떤 게 제일 무서우신 거예요? 걱정이신 거예요? 이것도 세금인가요? 증여세? 증여취득세. 증여취득세. 제가 증여취득세 세금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근데 증여취득세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요. 조정대상구역일 때만 증여취득세가 비쌉니다. 네, 비싸기 때문에 조정대상구역만 아니면은 취득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규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오늘 세미나 다 했네요. 궁금한 것들 다 해결하셨어요? 임대사업법 있죠.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어떤 거예요? 규제 많이 풀어졌죠. 예, 규제는 많이 풀어졌습니다. 과거에 우리 2017년도 임대사업자 처음 나왔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나왔을 때, 그때가 규제로는 가장 혜택이 많았죠. 혜택 자체가. 그 혜택 자체가 뭐였냐면, 이제 종부세 배제, 주택수 배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정말 좋았죠. 근데 이거 어느 정도는 다 풀어졌고, 이제 중요한 거, 주택수 제외가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빼놓고는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임대사업자는. 근데 내년도에 바뀌게 될 부동산 정책 중에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임대사업자가 강화가 될지 아니면 완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국토부 장관이 바뀌잖아요.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그 후보자로 선정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 자체가 그겁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아마도 그러면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주택수 제외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임대사업자는 아마도 내년에 아마도 조금은 활성화시킨다고 했으니까 조금 바뀔 거예요. 내년에 부동산 정책 자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이따 제가 또 끝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여 한번 보여드릴게요.